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울산하고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주 울산시대에서 여러분을 만나죠. 또 울산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울산의 매력을 알리는 막중한 임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몸매, 몸도 무거운데 어깨도 더 무거워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말고도 손박자의 달인 김성환 씨, 트로트 가수 박군도 저와 함께 울산 홍보대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손맛장인 배우 김수미 씨가 홍보대사로 울산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축하의 박수. 앞으로 울산시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살기 좋은 도시 울산,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한 번 와 보면은 계속 살고 싶은 울산을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열심히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수미 씨, 그거 아십니까? 울산 홍보대사가 되면은 울산시대 여기에 출연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답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일용없는 김수미 씨의 울산시대 방문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다 같이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개막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상 첫 예산 5조 원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는데요.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우선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3,300억 원까지 늘어난 지방채를 절반가량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500억 원 늘렸고요. 옛 울주군 청사와 산재 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에 남은 대금도 한꺼번에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출근 중이던 경찰관이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이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은 36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경찰로 입문한 늦가기 신입 경찰관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혜진 순경은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도운 다른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미래입니다. 아내인 고 노옥희 교육감에 이어 제10대 울산시 교육감에 오른 천창수 교육감. 지난 6일 취임한 천창수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뜻을 이어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 성향으로 바뀐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와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지인데요. 천창수 교육감이 이뤄갈 울산 교육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긴장입니다.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학교에서는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길거리에서 건네는 음료수나 과자와 같은 음식을 먹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주의보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의심되면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보험 사기의 수법과 대응 방법은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믿고 찾는 시사평론가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을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남평론가. 네.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딱 걸렸다고요? 네, 지난 2021년 9월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차에 마치 부딪힌 것처럼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일감이 좀 떨어지니까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만. 일감이 떨어져서.
보험 사기를 쳤다고요? 네. 아니 그럼 열심히 사는 다른 분들 일감 떨어지면 또 다른 일감 들어오길 기다리고 그걸 찾아서 일을 해야지. 보험 사기를 쳤다. 자,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됐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에 한 남성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듭니다. 어머.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운전자가 이 행위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남성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다른 각도로 찍은 CCTV를 보시면 이 남성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요. 저 숨은데. 예, 이 차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사람 네. 나무 뒤에 숨었다가 차가 딱 오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그 시간차 맞춰가지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뛰어드는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죠? 이분 연기를 배우셨나? 사실 남성이 이날 차에 뛰어든 게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같이 보시죠. 예.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도로에 뛰어드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급정거를 해서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가던 길을 태연하게 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죠. 야, 차가 쓰니까. 예, 다른 얼마나 영상을 보시면 어색했어, 저거. 네, 행인이 말리기까지 했는데 남성이 한참을 범행을 물색을 하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채고 말렸는데도 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참나. 아니 나보다 더 웃기면 어떡해, 저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낌새를 차렸던 젊은 사람이 남성이 무모한 짓을 하니까 말려서 뒤에서 네. 아저씨 그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나는 뛰어야 돼, 나는 들어가야 돼, 나는 이 연기를 꼭 성공해야 돼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기 피해자였네. 네, 그렇죠.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각도의 CCTV를 보니까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이 사기 피해자였던 거고요. 또 반대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네. 야, 계산하기 정말 힘들다. 운전자로서는 사고 현장을 비춘 그 CCTV가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에 안 찍혔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네. 에? 아니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 또 합의도 해야 되고요. 또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50대 남성을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좀 뭔가 모르게 좀 미심쩍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어디였는지를 좀 물어봐도 머뭇거리고 제대로 답을 하지도 못했고요. 또 그리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행동도 부자연스러웠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도 이 눈동자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경찰이 의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주변 CCTV를 좀 둘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뒤져보니까 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낸 장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상습범은 아닌 것 같아. 네. 이 상습범들은요. 눈동자 안 흔들리는 연습을 하거든. 요거 눈동자 왔다 갔다 이거 했어요. 네, 맞습니다. 초범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기의 경우는 사실 운전자로서는 이게 사기라는 걸 미리 좀 인지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다행히 CCTV에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낸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이렇게 CCTV에 찍히기가 힘들고요. 또 있더라도 파일이 보관되는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뭔가 사고가 좀 미심쩍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합의를 하기 전에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네,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 표적이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기범들이 노리는 차량들이 이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들이 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했다든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네. 약점이 잡혔을 때. 그럼요. 이야.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과실을 이제 운전자에게 떠넘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운전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정말 네. 조심해야 돼. 그 내려서 저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든지 조심, 조심, 또 조심. 천천히 가면은 사고 날 위험성이 없어요.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바에는 사고 안 납니다. 아셨죠? 네. 예. 참 저로서도 지금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주위에 하나씩 생각 나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뭐 이번엔 또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예, 뭡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원가의 마약 음료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죠. 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이제 학원가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뭘 좋다면서 나눠주네? 음료수를 권하고 있는데요. 이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마약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음료 일반 음료가 아니라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한때 불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게 정말 걱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마신 거예요? 예, 일당이 그 제조를 했던 건 100병이었고요.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학생 7명, 학부모 1명 이렇게 8명이 지금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 범인들은 가족이 없나? 조카도 없고 아들, 딸들도 없나? 아니 왜 이런 짓을 했대요? 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이제 10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먹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학부모를 좀 협박하는 그러니까 좀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이 마약과 이제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이 신종 범죄로 보여집니다. 참.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시한 총책이 국내가 아니고 중국에 있다고요? 네, 이 사건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10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었죠. 그 위에 중간책이 있는데 중간책들이 마약 음료를 제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협박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중국 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그 역할 위에 또 모든 것을 지시했던 이 총책이 있는데 지금 총책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요. 돈을 뜯어내려고 애꿎은 학생들한테 마약을 몰래 먹이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딸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학부모들 인터뷰가 준비됐다니까 일단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 열받네 이거.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아이한테 모르는 사람이 나눠주는 음료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고 남자애가 또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옆에서 주변에서 뭐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별 생각 없이 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런 거 뉴스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특히 학원가에서 끝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는데 그때도 이게 많이 걱정되는 생각 조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번져 있어서 이렇게 마약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돼버렸나 대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마약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걱정이네. 저도 이 딸이 하나 있지만 그거 참 걔 잘 먹는 애거든요. 뭐든지. 아빠도 뭐든지 먹는 걸 주면 내가 거절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변했지만 이게 울산에서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전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당연히 불안해요. 이게. 네, 이렇게 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학교들마다 그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그 안내문을 배포한 상황인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돼요? 일단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라도 이제 음료.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라면 그 절대 마시지 마시고요. 또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처럼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료인지 확인하려면 먹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콜라인지 사이 절대 확인하면 안 돼. 진짜.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받고 지금 집에 가서 먹을래. 그러고 들고 아니야. 받지도 말아. 받지도 말고 정말 순진한 아이들에게 이게 마약이 들어있다는 걸 이걸 준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입시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소년들, 아직은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지켜줘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조심해. 누가 먹을 거 줘도 절대 싫어요. 그러고 뛰어서 집으로 뛰어가고. 예? 좀 좋은 소식 좀 주세요. 네. 아셨죠? 다음 주에는 좀 밝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자. 지금까지 믿고 찾는 시사평론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피가 되는 살이 되는 정보를 주신 분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